자, 이건 좀 놀라운데요? 과학자들이 앞으로 20년 안에 네안데르탈인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화석이나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생명체로요. 이건 공상과학 영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유전학 연구실과 윤리위원회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논쟁입니다. DNA는 이미 해독됐고 우리와 살아있는 네안데르탈인 사이에 남은 건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하느냐의 문제뿐입니다. 자, 몇 가지 확실히 해둡시다. 네안데르탈인은 만화에서 본 것처럼 곤봉을 끌고 다니는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수십만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살았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갇힌 동료를 돌보고 도구를 만들고 옷을 입었으며 현대인 대부분이 견디지 못할 혹독한 빙하기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약 3만 5천 년 전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기온변화, 호모사피엔스와의 경쟁, 질병 혹은 혼혈, 아마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 부활 논의가 가능해진 건 과학자들이 2010년에 네안데르탈인의 전체 유전체 해독을 완료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DNA로 쓰인 설명서와 같아서 몸이 어떻게 성장하고 기능하고 생존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설명서를 손에 넣으면 질문은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게 생겼느냐에서 되살릴 수 있느냐로 바뀌죠. 여기서 크리스퍼가 등장합니다. 분자가위처럼 작동하는 유전자 편집 도구인데요. 과학자들이 DNA의 정확한 위치를 잘라내고 다른 유전자 코드로 교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미 죄병 연구, 배아와 동물 편집, 심지어 실험실에서 인간 줄기세포를 변형하는 데도 씁니다. 이론적으로 과학자들은 인간 줄기세포에서 현대인간 DNA를 하나씩 네안데르탈인 DNA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유명한 유전학자는 20년 안에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화석에서 바로 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 DNA는 너무 손상되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대신 그의 아이디어는 인간 DNA를 하나씩 네안데르탈인 DNA와 일치할 때까지 변형하는 겁니다. 즉, 과거의 복제가 아니라 네안데르탈인 설계도로 재구축한 현대 인간 몸이 되는 거죠. 대단하죠? 과학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감수하려는 이유는 네안데르탈인은 왜 사라지고 우리는 살아남았는지 같은 질문에 답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뇌는 우리와 어떻게 달랐을까? 사고방식, 감정, 언어 처리 방식이 독특했을까? 살아있는 네안데르탈인은 뼈와 화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현대의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면역, 대사, 염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생물학 전체를 연구하면 특정 질병이 왜 현대인에게 그런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흥구는 윤리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실험용 쥐가 아니라 한 명의 인격체가 될 겁니다. 이 사실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답을 원해도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상 유일한 네안데르탈인으로 산다는 건 최소한 말해도 힘든 일이겠죠? 문화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자신의 생물학을 진정으로 공유할 사람도 없이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는 현대인들 사이에서 자라며 영원히 실험체라는 꼬리표가 붙겠죠? 그래서 반대론자들은 그런 고립이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의미의 문제도 있는데 이 실험은 그걸 완전히 위반합니다. 어떤 네안데르탈인도 현대 세계에 태어나 인간에게 양육되고 평생 연구당하고 이론의 증거로 쓰이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의료윤리에서 동의는 필수이고 약물 시험도 동의 없이는 못합니다. 인류 조상을 복제하는 건 이 원칙을 깨는 겁니다. 윤리를 제쳐두더라도 심각한 생물학적 위험이 있습니다. 재구성된 네안데르탈인 유전체가 현대 인간 자궁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임신 자체가 위험할 수 있고 발달이 예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면역 반응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유전적 불일치도 인간을 처음부터 만들 때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잘 되더라도 결과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개체로는 네안데르탈인 사회를 재현할 수 없고
행동은 DNA만큼이나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전체 집단 없이 얻는 답은 피상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되살려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는 그 가능성이 매우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전 공학은 계속 가속화되고 도구는 더 싸고 빠르고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승인한 연구소는 없고 네안데르탈인 배아도 존재하지 않지만 과학자, 윤리학자, 정부 관계자들이 이미 규칙과 한계, 마지노선을 두고 논쟁 중입니다.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보여주죠. 또한 과학적 호기심에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 한계를 정하는지 라는 큰 질문도 던집니다. 현재 멸종된 인류를 부활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한 나라가 허용하면 규제가 따라잡기도 전에 다른 나라들도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도 비윤리적이라면요? 우리는 이미 멸종동물을 복원하고 유전체를 조작하고 생명의 가장 깊은 수준을 변형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이해하면 현대 인류가 미래의 기후변화나 대규모 질병에서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극한 환경에서 번성했다면 그들의 생물학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생존의 단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 지식의 탐구를 거부하는 것이 언젠가 많은 생명을 대가로 치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남의 일 같다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은 네안데르탈인의 작은 조각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DNA에 있을 수 있어요. 몇 년 전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섞여들었습니다. 아프리카 밖으로 이주한 조상을 가진 현대인은 약 1에서 4%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가진 고품질 네안데르탈인 유전체는 소수에 불과하며 정말 확실한 건 3개뿐입니다. 이것들은 크로아티아 동굴에서 발견된 약 5만에서 6만 5천 년 된 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유라시아에서 발견된 약 8만 년과 5만 년 전에 2개가 더 있죠. 많은 양이 아니기에 새로운 발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 유전자의 2가지 버전을 가집니다. 하나는 어머니에게서,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받죠. 매우 다른 두 집단이 섞이면 후손은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그 세 네안데르탈인의 DNA를 약 2,000명의 현대인 유전자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자체도 최대 3.7%의 현대인간 DNA를 갖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에게 섞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에게 섞여들었던 거죠. 네안데르탈인 부모 약 30명 중 1명이 현대 인간이었을 수 있고 이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DNA는 최소 2번의 대규모 혼혈 시기를 보여줍니다. 한 번은 약 20만에서 25만 년 전, 또 한 번은 약 10만에서 12만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DNA는 흐릿한 사진과 같아서 오래될수록 선명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네안데르탈인 DNA 대부분은 약 4만 7천 년 전에 시작되어 거의 7천 년간 지속된 하나의 긴 혼혈 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다는 뜻이죠. 이건 실제 유골과도 일치합니다. 과학자들은 중동 동굴에서 약 10만 년 된 두개골을 발견했는데 대체로 현대인처럼 생겼지만 두꺼운 능뜨던과 네안데르탈인 특유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네안데르탈인의 인구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웠죠. 현대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계속 이동하며 그들과 섞이면서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큰 인류 집단 속으로 녹아든 겁니다. 결국 네안데르탈인은 진화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부입니다. 그들 중 하나를 되살리는 윤리적 측면을 생각할 때 기억할 만한 사실이죠.